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지훈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왔는데, 이번 주 보면은 증시 자체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주 초반까지는 시장에서 저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었고, 이제 어제까지 해서 1920포인트라는 중요 가격대, 거기를 두 번째 돌파 시도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은 뭔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일교차도 굉장히 좀 심하듯이 증시 자체도 박스권 내에서의 위아래 변동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것저것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거는 해외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먼저 보면서 하나씩 가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오프닝이 좀 많이 길게 나오네요.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네. 자, 어제 시장 보면은, 자, 이제 나왔네요. 네, 볼게요. 우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장중에 이제 1900포인트 초반짜리 때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 1920포인트를 장중에 살짝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그러고 나서는 1% 정도 상승한 1914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가려는 흐름을 보여주려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크게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1920이라는 자리대가 아무래도 매물이라든지 앞전에 중요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 왔었을 때 경계감이 여전히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를 띠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IT라든지 금융, 자동차 이런 쪽에서가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상승이 부족했다가 드러난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현재 1920이라는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자리대를 아직까지는 넘어가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도를 뭐 소폭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10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마감이 되었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개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붙었던 쪽이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장 마감 무렵에 미선물이 0.3% 이상의 상승으로 나타난다가 되면서 선물 지수는 좀 더 높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어느 정도 좀 빠질 걸로 보이긴 하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가 뭐 크게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케이스였고요. 누적은 여전히 많은 케이스를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마감할 무렵에 베이시스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오늘 다시 장을 출발할 때 베이시스 다시가 약세에 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크게 출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언제 들어오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640이라는 선을 넘어갔다가 되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이제 거의 다 왔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윗자리로가 이제 코스닥이 한 3% 정도가 있는 반면에 밑으로가 7% 정도 빠질 수 있다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장중에 한 마이너스 5%까지 빠졌었다가 다시 플러스 3% 가까이 이제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오히려 거래소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는데 이 부분은 어닝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에서 개인들이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테마주라든지 그 정부 정책에 따른 이슈를 받는 쪽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다 됩니다. 다만 이제 테마주 쪽에서 너무나 약간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소폭의 매도와 매수가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해외 시장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푼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푸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부정적인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라는 부분이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부동산 투기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경계감이 증시에서 나타나면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미 증시는 당분간 위로 가기에는 밸류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 된다. 이번 주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 자리대 근처를 갔다가 그러고 나서 강세에 뛰었었고 그리고 어제 장중에 이제 미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모두 1.5% 전후의 상승까지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죠. 근데 강세를 뛰다가 결과적으로는 보합권을 전후로 해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제 렘데시비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그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논란이 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좀 하락을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반대로 상승이 나타났었던 또 가장 큰 배경은 유가 자체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5월물이 제로에서 거의 끝났었고 그러고 나서 6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로 끝나기 전에 24불에서 12불까지 내려왔다가 이제는 17불 선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이제 바닥은 쳤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 시장도 지금 최근 들어서 하루에 20%씩의 급등이 나온다는 부분은 그만큼 변동이 여전히 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유럽에서가 이제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유럽의 정상회의에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대규모 부양책을 이제 조기에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태가 지금 종식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과정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부양책을 피기보다는 한 번에 대규모의 부양책을 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이 원유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부분과 미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원유 서비스, 철강, 운송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띈 반면에 반도체 쪽에서가 좀 약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한 주가 미국에서의 기술주들의 실적이 워낙에 자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한 번 또 크게 빠졌었고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로 조금 하락을 좀 나타낸다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죠. 37.5에서 47.5라는 마디대에서 움직인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저께 장중에는 40을 살짝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41.3에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정도. 그래서 중간 마디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다 비슷합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은 종합주가 지수는 1% 정도의 강세였는데 코스닥의 상승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가 되고 중성의 강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체감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시총이 높은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은행 같은 일부 업종들이 약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에서는 2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이 부분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어니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주가 자체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은 이제 어저께 보여줬던 딜의 현물 가격을 보게 되면 1분기 동안은 꾸준히 올라갔었는데 2분기 들어서부터 하락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격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경제활동 재개가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이 2분기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약세도 없지만 모멘텀이 아직은 강하게 움직이는 좀 부족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도 소폭이 약세였고요. 보험회사가 상승이 좀 강하게 전개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도 소폭 강보합이었고 자동차가 어저께 현대차 역시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더란다.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 자체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가 언제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약세로 끝났다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자체가 올라간다는 부분이 국내 이제 NCC 업체들을 중심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하는데 사실 이제 NCC 업체 자체가 납사를 주 원료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수요라는 부분에서가 개선되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쪽도 어느 정도는 주가가 단기간으로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철강이 약보합이었었고, 이 조선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유가가 올라왔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가 예정대로 재개된다는 부분이 강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건설은 약보합이었고, 그다음에 항공해운 쪽에서 항공이라든지 해운 같은 이런 기간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강세로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가 주로 나타났다 이런 쪽은 사실 내수 쪽에서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저께 국내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1분기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내수 관련이었었는데 이제 내수 쪽에서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점 완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 2분기에는 그래도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국내는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재개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내수 관련 쪽이 확연하게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수 쪽에서는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제약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어 소비재까지 다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코스닥 내에서는 이제 요즘 테마주가 많이 움직인다고 했었는데 언택트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전자결제 관련해서 다 비슷한 범주인데 그런 쪽에서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IT 부품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은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어저께 발표했었던 국내 1분기 GDP 성장률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제 국내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순서가 약간 바뀌었네요. 다음 화면부터 보고 다시 돌아가죠. 시장에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의 이제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다가 되는데 그래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감소가 주로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은 민간 소비에서가 3% 정도의 급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에서가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었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의 경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국내 같은 경우는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 크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즉 재정 정책에 대한 이제 확대라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국내 내수라든지 이런 쪽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건설 투자라든지 그리고 설비 투자, 그 외적인 쪽에서는 거의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2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던 만큼 2분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지만 경제활동 재개가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이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1분기까지는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듯이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 쪽에서가 얼만큼 빨리 회복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국내 GDP 성장률의 회복을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이제 현재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피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이라든지 정부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런다.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의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전에 있던 화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했었는데 국내 특히 내수 쪽에서 근데 내수 쪽에서 보게 되면 우선은 제조업 자체도 역시 영향을 다 받았다고 되죠.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나라가 2월 달과 3월 달에 중국에서의 이제 생산이 중단되면서 국내로 들어온 부품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 자체도 생산을 일부 중지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국내 자체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산업 생산 자체를 좀 줄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 쪽에서 좀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
내수 관련된 쪽인데 가장 문제되는 쪽이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어른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최악의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되긴 한다. 이쪽은 회복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 재개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서히 전개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해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국내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는 시기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소매 숙박 다 마찬가지 그런 게 있었고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못한다가 되다 보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회복이 많이 더딜 수밖에 없다. 다만 이쪽에서가 이제 서서히 최악은 지나간다 쪽으로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의 이제 최근 들어서 발표한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한계 기업들,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 안정화 자원 지원이라고 해서 약 75조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이 있는데, 기간 산업에 대해서 대부분 집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이라든지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0조 이상의 자금을 만들고 그 민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75조까지 정도를 만든다 이 부분인데 현재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해외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자금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숨통을 튀기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현재는 자금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에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준다고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추가적인 흐름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000원 정도 매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선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어저께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그 부분이 카카오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됩니다.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기존에 맺었던 공급 계약을 대규모로 확대를 했다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그다음 유가 관련된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역시 상승을 나타냈다가 되죠. 동반 매수. 그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언택 관련된 결제 쪽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LG전자나 한진카 이런 쪽에 속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현대차가 오히려 동반 매도가 나타난 케이스인데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지만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안 좋은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활동이 재개되느냐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 되긴 하지만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역시 매도 나오고 삼성전자도 역시 매도 나면서 시가총액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까지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이제 뭐 늘 마찬가지죠. 올라가면 레버리지를 많이 산다. 동일한 케이스였고 실적이 잘 발표된 네이버, 카카오, SOE, SK이노베이션, 유가와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 동반 매수. 근데 매도의 경우는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았다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쪽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워낙에 강세를 띄었었기 때문에 차익실이 좀 나타났다 되고 그다음 삼성 SDS는 실적의 예상치를 소폭 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타난다. 역시 동반 매도가 소폭 나타났습니다. 자,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이 가격대가 이제 앞전에 작년 8월 달부터 바닥을 한번 만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가 그렇게 많은 매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닥을 만드는다 약 1개월 반 정도 걸렸던 걸로 이제 보이는다. 그 동안에 이 자리대가 한 번은 시장에서 저점 자리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앞전에 깨지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지고 나서 올라오고 이 자리대에서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단 자리대는 어느 정도 찍었고 상단 자리인 1920포인트 전후 자리를
두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되면은 그럼 그 다음번에는 윗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올라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가 앞전에 하단 자리였던 1990에서 2010포인트 이 라인대까지가 마디 하나가 열린다 그러는데 우선은 여기를 넘어가려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소 쪽에서가 실적 발표가 있다는 부분과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면서 이 라인들을 돌파하는 것이 언제가 나올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고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도 빠르면 오늘도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분 봉상에서 선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선물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단 자리 고가를 만들었다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한번 시장에서 김정은 중퇴설부터 해서 한번 크게 나타나면서 저점을 여기서 만들어 줬다가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러니까 저점을 만든 다음에 다시금 올라왔다는데 우선 올라올 때 앞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고가를 만들었었던 자리대 금요일과 월요일 날 이 하단 자리대를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간 마디에서의 저항을 계속 받다가 결국은 이 자리대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선물이라든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온다 되면은 상단 자리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보다는 현재는 한 번 정도 하단 자리 252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지지를 밟고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은 다음 5월 1주차까지 거의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어저께가 이제 1900에서 1920포인트 안착가는 흐름까지는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그대로 오늘도 안착할 수가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현재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전망을 해놓은 것이고 그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적 악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2분기라고 하면은 4월과 5월, 6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은 당연히 안 좋았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5월 달부터 경제활동 재개가 얼만큼 전진적으로 나타나에 따라서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도 사실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분기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고 현재는 앞전에 1분기에서 예상했던 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의 밸류를 받쳐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언제 들어오냐 싸움이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코스피 200 대형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될 때는 또 한쪽에서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더 많이 보였었던 중소기업이나 코스닥에서 차익실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엇갈릴 수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모멘텀을 받는 쪽이 아무래도 강하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7대 기관 산업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타낸다 되고 유가 같은 경우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주가 강세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조정 자체가 강세장에서의 당연한 건강한 조정이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은 좋은 기회를 잡았다가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가 되면은 시장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휘둘리기보다는 약간 중심을 잘 잡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다들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